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이재명의 트럼프 5대 리스크, 트럼프 대통령 미국 5대 리스크. 지금 이제 이재명의 리스크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사법 리스크, 대표적인 게 사법 리스크, 이런 게 있고요.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트럼프 리스크, 이게 상당히 저는 크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아마 이재명이가 트럼프 대통령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올 거예요. 자다가도 스트레스 엄청 받을 거예요. 지금 이제 사법 리스크는 어떻게 해가 뭐 재판 중단시키고 어떻게 법 만들고 막 대법원 압력내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는데, 이 트럼프 리스크는 이재명이가 뭐 완전히 뭐 트럼프 대통령에 비하면 하루 강아지잖아. 트럼프 대통령이 호랑이라면 이재명은 하루 강아지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다고 그냥 모른 체 하고 가만히 가만히 있으려니까 막 온갖 비판 여론 뭐 하느냐, 왜 미국하고 외교로 왜 뭐 하느냐, 이런 비판이 쏟아지니까 이재명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만 생각하면 머리가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받을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서 그러면 이재명의 트럼프 리스크가 한 몇 개 정도 대표적인 게 있느냐, 저는 한 5개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데, 첫째는요, 바로 관세 리스크입니다. 이거 어떡할 거야? 안 하면 폭탄은 맞는데 방법이 없어. 그런다고 자기가 막 쫓아가려니까 트럼프가 만나주나? 만나주지도 않고 또 좌파들이 볼 때 존심도 상하지. 좌파들이 볼 때는 왜 트럼프한테 굴욕적이라 이러니까 개딸들은 또 이재명이 막 굴욕 얘기하면 또 난리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다고 또 간다 해서 트럼프가 만나주나? 만나주지도 않지. 이재명으로서는 진퇴양난입니다. 좌파들은 굴욕 얘기 하지 말라고 떠들고, 또 우리 우파나 중도 다 대부분에게 빨리 관세 협상하러 가라, 트럼프를 빨리 만나고 협상해야 된다 하는데, 문제는 트럼프가 만나주나? 안 만나주지. 독사도 안 만나주지.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면 관세 폭탄 맞으면 결국에 욕은 누가 다 얻어먹는다? 이재명이 얻어먹어야지.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익을 위해서 한 거 아니야. 이재명이 지가 노력을 안 하니까. 그렇잖아요. 지가 중국이나 편들고 북한이나 편들고 러시아 편드니까 그거는 미국의 응징을 받는 거잖아요. 그 전부 우리가 볼 때는 이재명이 책임이지. 전부 저는 이재명을 끌어내리야 되는 책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재명으로서는 해결하기 힘든 첫째 트럼프 리스크 중에 첫째가 관세 리스크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트럼프 리스크 두 번째 뭐냐, 바로 이게 미군 주둔 비용. 이것도 해결해야 되잖아. 언젠간 해결해야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주둔비를 갑자기 한 9배 올려, 야 100억 달러 내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미우니까 길들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뭐 예를 들어 한 10몇 억 달러다. 지금 한 1조 몇천억 되죠. 근데 갑자기 9배, 10배 올려서 100억 달러 내놔. 이거 이재명을 길들이기 위한 협상용이다. 원래 협상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 협상의 기술이 있잖아. 확 그냥 올렸다가 좀 깎아주는 맛이 있더라도 세게 하는데, 이거는 이재명이기 때문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이랬으면 이렇게 안 하지. 협의해서 뭐 한 10%만 올린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하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이 한 2만 8천 되죠? 근데 갑자기 4만 5천 명이 왜 한국은 공짜로 있냐? 이래버리잖아. 그러니까 좌파들이 볼 때, 야, 뭐 숫자도 틀려. 4만 5천이 아닌데?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 협상의 전략이니까 솔직히 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우리나라의 국민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4만 5천 될 수도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완전한 거짓말 하는 건 아니고, 실제 미군은 한 2만 8천 정도 된대. 근데 갑자기 4만 몇 명이 왜 공짜로 있냐? 100억 불 내놔? 이러니까 이게 이재명으로서는 골치 아프지. 골치 아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이것만 생각하면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주둔비 리스크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트럼프 리스크 세 번째는요, 바로 이거 전시작전권 환수하는 거요. 이게 또 골치 아픕니다. 지금 이거는 이재명 똘마니들도 의견이 엇갈려. 이재명 똘마니 중에 뭐 위성락 안보실장, 위성락 같은 놈은
아이고 이게 5년 내에 가져올 수 없다.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기에 또 강경한 뭐 이게 뭐 외교부 장관이나 조현 이게 또 강경파들은 뭐야 빨리 가져와. 그냥 이게 5년 내에 우리 가져오자. 뭐 이런 사람도 있는 거야. 이종석 국정원장 이런 사람들에게 북한파잖아. 자주파. 자기들 말로는 자주파인데 뭐 북한파지. 북친북.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똘마니들도 지금 이게 그 전시작전권 가지고 공약대로 5년 내에 가져올까? 아니면 이게 아직은 시기상조인가? 엄청나게 논란이 있고요. 이재명이가 공약을 했는데 이게 가져오려면요. 그때 우리 세 가지 조건이 있었잖아요. 바로 이제 그 우리 군인의 그 작전 능력이 미군까지 유엔군을 지휘할 정도로 이게 우리 군의 작전 능력이 향상됐느냐. 또는 이게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는 우리 삼축 체계라죠. 삼축 체계. 이런 게 다 돼 있느냐. 그리고 이게 이제 동북아시아의 평화 기류나 국제 정세가 어떠냐. 이런 걸 이렇게 종합해서 조건에 따라 가져와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가져오면요. 어떻게 된다? 가져오면 정찰 자산만 20조가 드는데 왜? 우리나라의 인공위성이 지금 한 6-7개 된대. 근데 2시간밖에 감시를 못, 2시간밖에 북한을 감찰을 못 해. 그러면 이게 정찰 자산만 몇십조가 들어가는 이런 짓을 왜 하느냐고. 우리 미군이 정보를 주는데 이런 짓을 왜 하느냐고. 이것도 이게 문제고요. 또 이게 전시작전권을 가져오면요. 주한미군이 뭐 이게 우리나라 사성장군의 지휘를 받습니까? 그러면 이게 주한미군은 잘 됐다고 야, 한 10,000명만 남겨놓고 뭐 3성급 장군을 이렇게 바꿔놔. 4성급 장군을 일본에 둬. 이런 식으로 이게 될 수도 있으면요. 우리 안보에 엄청난 게 위협이 되거든요. 비용도 들고 또 이게 미군이 철수 명분도 주고 미군이야 뭐 불감청 고소원이지. 야, 너 가져가. 그래, 가져가 해봐. 그리고 이 미군은요. 지휘 안 받습니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제가 육성장군 퍼싱 전차 있잖아. 퍼싱 전차. 그 유명한 게 1차 대전 때 그 미군의 별 6개 장군입니다. 근데 그 원칙을 확립한 게 미군은 절대 다른 나라 지휘관 지휘를 안 받습니다. 세계 최강 미군이 다른 나라 장군의 지휘를 받겠냐고. 예를 들어 이게 전쟁이 났다. 우리나라 뭐 이게 별 4개가 야, 미군들 너게 전략 자산 빨리 이게 비행기 띄워. 폭격기 띄워. 뭐 이게 뭐 이러면 이게 말 듣겠습니까? 말 안 듣지. 미국 함대나 미국의 뭐 그런 전략 자산들이 한국 지휘에 따라서 움직이겠느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게 그 전시작전권 이것도 이게 그 이재명으로서는 상당히 골치 아프다. 공약을 해놨는데 가져오려니까 이게 막 반대고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러면 이게 지지율 개 폭락할 겁니다. 폭락한다고. 한번 가져오라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볼 때 폭락한다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바로 이게 그 대북 송금이죠. 트럼프 리스크의 네 번째가 대북 송금. 이거는 이제 뭐 미국에서 독자 제재한다. 그 어떻게 미국에 그냥 수용소에 구속시켜버려도 그건 뭐 쉽진 않겠지만 하여튼 미국이 제재한 걸 어긴 건 맞으니까 어떤 형태로든 미국이 문제 삼을 거예요. 대북 송금. 이화영이 하고 이재명이 어떻게든 문제 삼는다. 이거 이렇게 지금 벌써 모스탄 대선하게 그 제재해야 된다고 지금 미국에서 난리잖아. 이거 이렇게 제재받으면 이재명 끝장이지. 어떻게 할지. 이게 머리가 질끈질끈 아픈 거죠. 그 다음에 5번째 마지막으로 부정선거 리스크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전 세계 중국이 개입한 부정선거 한국 이걸 확신하고 있거든. 이게 확신하는데 뭐 어떻게 트럼프 생각 어떻게 바꿀 거냐고. 못 바꾸지. 당연히 검증도 안 하는데 오히려 이게 더 의혹만 커지고 있잖아.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는 참칭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저놈 이게 부정선거로 당선된 정당하지 못한 참칭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으로서는 미칠 지경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만 하게 이재명이 잠이 안 오고 머리가 질끈질끈 아프는 이 리스크가 있다. 지금 이게 이재명에 대해서는 사법 리스크보다 우리 트럼프 리스크가 제일 저는 힘들다. 해결 방법이 없거든. 특히 또 좌파 내에서도 분열되어 있고 더군다나 이게 하나를 잘못하면 이게 지지율이 폭락할 수 있는 그런 데서 뭐 자기가 트럼프 대등한 상대는 되나 괴무시하지 상대도 안 해주는데 이게 앞으로 이재명의 지지율 폭락의 대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재명의 트럼프 리스크는 크게 다시 한번 결론만 정리하면요. 관세 리스크, 그 다음에 미군 주둔 비용 리스크, 그 다음에 전시작전 환수 리스크,
그 다음에 대북 송금 리스크. 그리고 이제 이거 부정선거 리스크. 이걸로 그 이재명이는 폭락,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